이렇게 운동하시면 심장이 멈춥니다. 74세 이모 어르신. 운동 중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조금만 더 걷고 쉴게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지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년 넘게 꾸준히 운동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잘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심장이 멈춰버릴 뻔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건강하려면 운동은 해야지. 그 생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니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습관 7가지. 둘째, 운동하다 병원 가는 분들의 놀라운 공통점. 셋째, 생명을 지키는 운동 전 필수 체크리스트.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정보는 건강하게 90세까지 살아가고 싶은 분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70대에도 40대처럼 활기찬 몸을 만드는 방법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동하다가 생명을 잃을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이루는 건강이룸 채널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산에 오르고 걷고 헬스장에서 러닝머신도 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오히려 운동하다가 병원에 오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해지려 했던 그 운동이 오히려 심장을 먹게 하고 뇌혈관을 막고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더 이상 30대, 40대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다고 느끼고 예전처럼 몸을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특히 심장이 가장 먼저 한계를 보입니다. 젊을 땐 숨이 차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심장이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이걸 모르고 예전처럼 빠르게 걷고 더 오래 뛰고 숨이 차도 참고 운동을 계속하면 결국 심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67세조 모 어르신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자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걷기 시작했고 오늘은 조금 더 해볼까 싶어서 속도를 평소보다 조금만 높이셨습니다. 처음엔 땀도 나고 괜찮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15분쯤 지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원래 운동하면 숨찬 거지 하고 말이죠. 결국 20분째 러닝머신 위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분이 바로 119를 불렀고 응급조치를 받아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 놀라운 건 이 어르신 평소에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장병도 없고 혈압도 정상. 그런데도 쓰러졌습니다. 문제는 심장이나 관절, 근육이 내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쳤다는 데 있습니다. 심장은 이미 버거워하고 있었고 몸은 오늘은 쉬자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걸 듣지 못했던 거죠. 운동은 약이지만 몸 상태를 무시하면 독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방법을 모르면 운동이 병을 부르고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병을 키우는 시니어의 잘못된 운동 습관 7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하고 있어도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습관 하나 잘못 들이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습관은 실제로 병원에서 자주 만났던 사례들입니다.
혹시 이런 습관을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무리하게 걷기입니다. 공복 상태는 혈당이 낮고 수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혈액이 가장 끈적한 시간입니다. 이때 빠르게 걷거나 뛴다면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69세 정모 어르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공복 상태로 빠르게 걷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가벼운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은 크지 않았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릎 통증을 무시하고 등산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산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심폐 기능에도 좋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릎 연골은 60대 이후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산할 때는 체중의 3배 이상 압력이 무릎에 실립니다. 그 압력이 반복되면 연골은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는데도 억지로 산행을 반복하는 건 인공관절 수술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을 체력 테스트처럼 하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에 걸음수, 운동시간 기록되는 앱, 요즘 많이들 쓰시죠? 어제보다 더 오래, 더 많이 걷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시니어에게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기록을 위한 운동은 몸이 아닌 숫자를 위한 훈련이 되고 맙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운동 중 통증을 참으며 계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아픈 건 참고 해야 운동이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기엔 통증은 경고입니다. 무시하면 근육이나 힘줄에 미세 손상이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1세 이모 어르신은 어깨가 아프지만 계속 운동을 이어가셨고 결국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돼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매일 같은 운동만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걷기만 하거나 수영만 하거나 하나의 운동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뇌입니다. 뇌는 자극이 반복되면 반응이 무뎌집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오히려 무기력이나 우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몸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마음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운동 직후 찬물 샤워입니다. 운동 후엔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확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찬물을 맞으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장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은 괜찮을 수 있지만 시니어 심장은 그 충격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무리한 다이어트와 병행하는 운동입니다. 식사량은 줄이고 운동량은 늘리는 조합. 살은 빠질 수 있지만 몸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오히려 심장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68세 이모 어르신은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 2끼만 드시고 헬스장에서 땀을 쭉 빼는 운동을 매일 하셨습니다.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오셨고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위험한 상황까지 가셨습니다. 이 7가지 습관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운동은 약입니다. 하지만 복용법을 모르면 그 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진짜 건강해지는 시니어 맞춤 운동법, 그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회복과 변화의 시작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운동보다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 운동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운동 전 5분,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하고 무릎을 살살 구부렸다 펴고 발목을 돌려주기만 해도 몸 전체에 기름칠이 됩니다.
마치 겨울 아침 자동차 시동 걸기 전에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78세조 모 어르신은 준비 운동을 시작한 뒤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하셨습니다. 단순한 동작 하나가 몸의 변화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원칙, 운동 후 회복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운동을 마친 뒤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건 보약을 삼키다 말고 뱉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 후 30분 안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단백질을 소량 섭취하세요. 삶은 달걀 하나나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꾸준히 하면 근육의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원칙, 혼자 하지 말고 대화하면서 운동하기입니다. 걷기를 하면서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이게 바로 시니어에게 가장 적절한 운동 강도입니다.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라면 이미 무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말을 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뇌에 자극이 가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72세 박모 어르신 부부는 이 방법으로 체력도 좋아졌고 부부 사이도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원칙, 가벼운 운동이 오래간다입니다. 힘든 운동이 효과 좋은 건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니어에겐 가벼운 동작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토끼처럼 뛰다가 지치는 것보다 거북이처럼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운동법입니다. 무릎 연골은 한 번 다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근육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30분보다 10분 2번 나눠 하기입니다. 운동은 길게 오래 하는 것보다 짧고 집중력 있게 2번 나눠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 10분, 저녁 10분 이렇게 나누면 매번 최고의 컨디션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69세 최모 어르신은 30분 운동이 늘 버겁다고 하셨는데 10분 2번으로 바꾸고 나서 운동이 훨씬 쉬워졌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꼭 이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생명을 지키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약처럼 하려면 그 전에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방법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몸에 경고 신호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오늘 아침 숨이 조금 가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무릎이나 허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면 그날은 운동을 쉬는 게 맞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 정도쯤이야 하고 무시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루 쉬었다고 건강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리했다가 다치면 몇 달을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보다는 저녁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새벽에 해야 좋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반대입니다. 아침은 혈압이 높고 수분이 부족해 혈액이 끈적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상태로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과 뇌혈관이 위험해집니다. 반면 저녁은 몸이 충분히 깨어 있고 수분도 보충되어 있어서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단, 잠들기 2시간 전엔 맞춰야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날의 컨디션을 반드시 점검합니다. 어제 잘했다고 오늘도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 전 제자리에서 10초만 가볍게 뛰어보세요.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그날 운동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좋더라도 절대 평소보다 20% 이상은 무리하지 마세요. 네 번째, 혼자 운동하는 분이라면 안전장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휴대폰은 반드시 가지고 다니고
가족에게는 어디에서 운동하는지 알리시고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운동하세요. 75세 정모 어르신은 새벽에 혼자 산에 오르다 쓰러졌습니다. 운 좋게 등산객이 발견해 구조됐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공원에서 사람들 많은 시간대에 운동하고 계십니다.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운동은 약입니다. 하지만 복용법을 모르면 독이 됩니다. 시니어에게 맞는 운동의 복용법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한 번에 10분에서 20분, 말을 하며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이 3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더 하고 싶어도 참는 게 진짜 운동 잘하는 법입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운동은 열심히보다 올바르게가 중요하다는 걸. 처음에 말씀드렸던 런닝머신 위에서 쓰러졌던 박모 어르신. 그분도 건강해지고 싶었던 마음은 다른 누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운동이 병을 부르는 게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고 기력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럴 때 몸속 열은 내려주고 기운은 살려주는 한방차 한 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 황기 생강차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황기 10g, 생강 5g, 대추 2개에서 3개. 물은 500ml 정도 준비하세요. 끓이는 방법도 쉽습니다. 물에 모든 재료를 넣고 중간 불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입니다. 향이 퍼지고 노란 빛이 돌면 완성입니다. 다 끓인 후에는 미지근하게 식혀서 하루에 한두 잔 나눠서 드세요. 황기는 땀은 잡아주고 기운은 끌어올려주는 대표적인 한약재입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대추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단맛을 더해줍니다. 이 차는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요즘 더위에 유난히 지치고 땀은 많이 나는데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분,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한 분, 운동 후 땀이 쭉 빠져서 금방 피로해지는 분들입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에 한 잔, 운동 후에 한 잔 드시면 몸이 한결 가볍고 기운이 도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보약이 비싼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집에서 정성껏 끓인 한방차 한 잔이 무더위 속 지친 몸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축 처질 때가 있죠. 그럴 땐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다는 느낌 하나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훨씬 나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다면 그 자체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을 이해하고 하루 한 번 나 자신을 돌보는 그 마음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정보가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함께 보면 좋은 영상도 링크해 두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지금의 건강을 지키는 데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회복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